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인데 비록 저는 새마을 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그 긍정적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UN 개발 정상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 개발에 적극적 실천을 선언한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특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UN 개발 계획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와 함께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쟁, 지도자의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농촌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promoting the 새마을 운동 as a practical model for rural development, one that might help developing partners avoid the poverty trap. And these efforts did bring results.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고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very much hope to see a development paradigm inspired by the 새마을 운동 help end poverty in our world and make development sustainable.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박근혜 정부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벌이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0개 내에 시범국가로 선정해 농촌개발을 돕는 내용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6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개도국 농촌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 새마을운동을 세계로 전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을 만들어 왔는데 이 중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기존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새마을을 ODA로 분류된 일반 농촌개발, 지역개발 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겠다고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코이카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16개 사업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총 규모는 5,62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7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요소가 들어간 사업이 ODA 등 개발협력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게 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개발 경험 공유 확대를 개발협력 기본 원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마을 ODA와 같은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마저 적폐로 몰아세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당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300만 새마을 회원과 500만 새마을 가족까지도 적폐 대상으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마저 적폐로 돌려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일부 국가 정상이 문재인에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이 떠오른다며 전국 관공서에 걸린 새마을 깃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일부 지자체가 깃발을 철거하고 있었고 적폐청산을 내건 새마을운동 지우기 바람이 부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일이 외국에서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등 일부 국가 정상은 문재인에게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별 국가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문재인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 전 정부 추진 내용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박정희는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역설적인 이 말을 문재인도 몸소 체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른 지금까지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페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외국인 학생 수백여 명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며 경북의 한 대학원 입학을 두고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은 지난 13일 2019년 새해 신학기 대학원생 50여 명을 모집했는데, 이에 필리핀, 탄자니아 등 외국인 학생 330여 명이 지원했고, 이에 6대1 경쟁률로 서류 전형, 영어, 면접고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북 경상시 영남대에 있는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은 4학기 정규 대학원 과정입니다.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석사 과정으로 새마을 운동의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고, 교육 과정은 새마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녹색 새마을 운동 조끼를 입고 농촌을 찾아 현장을 체험합니다. 매월 1일 오전 7시 30분 학생들은 새마을 조끼를 입고 학교에 모여 대청소를 하는데, 대학원에서 정한 새마을 정신 실천의 날로 과거 새마을 새벽 조기 청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던 주민들처럼 청소 후 학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도시락을 먹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으로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게 대학원 측의 설명입니다.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8년간 페루, 쿠바, 가나,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 62개국 529명의 석사를 배출했습니다. 2018년 2학기 중인 현재 대학원에는 25개국 65명이 새마을을 배우고 있는데, 대학원의 8년간 평균 입학 경쟁률은 4대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에선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이 명문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한국을 만든 배경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졸업생 상당수는 귀국해 사회 요직에서 활약한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출신의 매튜류 봉계자는 생게레마 시장이 돼 새마을 운동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석사를 받은 가사나 리차드 역시 루안다 가시보 시장으로 부임해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졸업한 데메 케안로 멜케는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주 농업국 부국장으로 새마을 운동 연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대학원장은 2015년 필리핀 앤더런 대학의 새마을 경제개발학과가 국내 첫 학과 수출 사례로 만들어졌듯 새해엔 인도네시아 잠비아 대학에도 새마을과 설치 계획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접하며 떠오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 말이 마치 꼭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라는 고귀한 이름을 두고 문재인을 갖다 붙이는 게 불쾌하기 그지없지만, 문재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수십 년째 성장 동력이 정체되어 선진국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에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새마을 운동을 가장 좋아합니다.